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면접 과제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해답을 안 드렸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면접 과제를 어떻게 소화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저도. 그래서 우선은, 이제 오늘 수업할 내용은 면접 만능 틀은 제가 지난주 수업 자료로도 이미 올려드리긴 했어요. 그리고 봄에 했던 강의, 면접 강의에서도 면접 만능 틀을 그때도 올려드렸고, 오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 만능 틀을 돌리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들께, 이제 공부 방법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면접은 뭐 어떻게 공부하시겠어요? 막 두꺼운 시중에 책도 많이 팔고 막 이러는데, 그걸 다 보고 막 1차 공부하듯이 막 요약하고, 제가 이제 많은 선생님들을 지금 개인지도 하고, 역시 이제 1차 때처럼 2차도 개인지도를 하고 있는데, 2차 개인지도 하고 있는 영상은 좀 유튜브에 올리기가 좀 뭐 한 거예요. 아직은 합격하신 게 아닌데다가, 합격을 뭐 많이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아직은 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리기가 조금 좀 죄송한 감이 있어서 학원에서도 지금 못 올려주시고 있고, 그리고 이제 2차는 아직 그리고 이렇게 완성이 되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다들 막 헤매고 있는 그런 단계라서 헤매고 있는 거를 영상으로 올리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래요. 그런데 선생님들 만나보면 1차 때 엄청 잘해가지고 점수 잘 받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다 자기가 잘했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제가 생각해보니까 잘하셨다 저만 알고 있는 거지 실제로 수험생 선생님들은 내가 잘했어요. 막 엄청 잘했어요.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다 못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들 복귀 자료도 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분 되게 잘했는데 이렇게 저는 이제 알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렇게 1차를 열심히 하시고 잘하신 선생님들도 2차는 또 다른 문제예요. 자, 그런데 1차를 잘하신 선생님들이 또 2차를 특히 어떻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냐 하면은 2차를 1차처럼 그래가지고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번씩 선생님들 만나 뵈면은 어떤 선생님은 목이 막 쉬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잘해요. 목이 왜 쉬었겠어요? 진짜로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면접 만능 틀을 제가 이렇게 드렸어요. 요게 총 32페이지 정도 되는데 사실 32페이지면 그렇게 두꺼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 진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돌리면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처음에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되게 하기 싫고. 근데 이제 물론 1차처럼 앉아갖고 막 정리하면 마음 편하겠죠. 왜냐하면 네모 반듯하게 정리가 딱 되면 됐어 막 이렇게 하는데 해보려면 못하는 거예요. 나만 좋은 거예요. 나만. 그리고 뭐를 막 기출을 분석하고 연습하고 막 이러는데 나만 좋은 거지 실제로 시험에서는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시험에 진짜 결과가 좋기 위해서는 정말 말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최근 기출은 돌아다니는 문제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제 가끔 선생님들이 저한테도 갖고 오시기도 하는데 요즘 이제 면접 기출 같은 경우에 지문이 굉장히 긴 거예요. 지문이 너무 길어서 그거 복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귀해 놓은 거 보면은 문제 의도와 전혀 다르게 복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 같지 않은데 완전히 지금 헛다리 짚는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기출 문제 2차의 경우에는 돌아다니는 문제가 매우 부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문제는 정확해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에 따라서 답을 할 수가 있고 제가 드리는 문제는 진짜 이제 묻는 문제가 말이 뭔지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아직 초반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안 드리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저랑 나중에 개인지도 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지금 요즘 스타일의 그런 긴 지문에다가 지금 긴 지문은 읽는 데만 시간 다 가고 말 계속 버벅대고 막 그러는 게 연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할 수 있는 연습 문제를 드리는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문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교사의 관찰이나 작년에 이제 평가 문제 같은 경우에 교사의 관찰 기록에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이제 말하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구상형 문제가. 근데 구상형이 너무 즉답형도 길었어요. 너무 기니까 이거 복기를 못하고 마치 복기된 그 내용으로 봐서는 교사가 관찰을 안 했습니다. 이런 거를 답을 해야 되게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교사가 관찰을 안 했습니다. 이건 너무 쉽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 교사가 A라는 유아, B라는 유아, C라는 유아 이제 이런 거 관찰한 결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이제 다른 교사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관찰에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요즘에 이제 추세는 관찰에서 중요한 거는 구조화된 관찰과 비구조화된 관찰을 균형 있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1차에도 그런 문제를 많이 풀었고, 문풀 할 때 1차에도 많이 풀었고, 마지막 파이널 모고 이런 데서도 그런 내용을 많이 다루었는데, 요번에 문제도 관찰 문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관찰 기록 지원. 이게 이제 지금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그 사례를 통해서, UR을 내가 이렇게 관찰했는데, 나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관찰 사례를 보여주면서 관찰을 잘했나 못했나, 왜 잘했나, 왜 못했나, 그러면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이 관찰을 바르게 해야 되나, 이런 문제를 긴 지문을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묻고 있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거를 무슨 수로 수험생이 나와서 복기를 하겠어요. 근데 이제 복기되어서 돌아다니는 문제를 보면 너무 웃기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뭐야 이렇게 쉽게 나온다는 거야 지금? 근데 이제 그 풀었던 사람은 평가원에서 직접 면접을 했던 사람들은 너무 어려웠다고 하거든요. 아니 관찰을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은 관찰 안 했어요. 관찰해야 됩니다. 이런 답 내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런 문제를 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문제가 그런 식으로 엄청 틀리는데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지문이 기니까 그걸 복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저희 자료 같은 경우에는 복기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복기를 해놨고요. 복기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는 문제를 제가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합격생들이 이제 그분들도 문제는 복기를 못하죠. 제가 이제 작년 경기도 문제 같은 경우에 복기를 해서 완벽하게 문장을 다 드렸잖아요. 그 경우에도 면접 문제는 완전히 풀 복기는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걸 제가 문제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역으로 그러면은 합격생 선생님이 하신 발문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문제를 복기를 안 했어요. 그냥 문제 요약해 놓은 것만 놔두고 합격생 선생님의 발문을 그대로 실어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복기를 지금은 잘 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문이 너무 길고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복기가 안 되고 그 취지를 살려서 문제를 새로 내야 되는데 시중에는 그런 문제를 새로 낼 만한 그런 여력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한 문제가 돌아다니고 이제 수험생들한테 이걸 풀으라고 막 던져주는 거예요, 자꾸. 수험생들끼리도 스터디하면서 막 문제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막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연습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차는 정말 엉터리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막 할 수 없는 문제를 막 내놓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제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고 면접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면접의 관건은 뭐냐 하면 요새는 지문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만능틀 연습은 무슨 연습이냐 하면 의도를 파악했다 치고 의도를 파악했을 때 또 내용을 몰라서 답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의도는 파악했는데 그걸 하나도 몰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의도를 파악했다 치고 어떤 내용들이 있을 때 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놀이의 중요성을 분명히 묻고 있어요. 그리고 유치원에서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외워서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1차 공부하듯이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놀이의 중요성은 첫째는 정서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거 보고 읽으세요. 일단 입을 떼어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문제라 치고 이쪽에 있는 걸 문제라 치고 요걸 다 읽을 수 있게 해놨잖아요. 자, 그 어떤 경우에는 요약만 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건 살을 붙여서 읽으시면 돼요. 자, 여기도 자신이 생각하는 놀이의 의미에 대해서 선생님의 교직관과 연결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만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놀이란 무엇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의 교직관은 구성주의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구성주의 교직관을 바탕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인 거 좀 더 부가적으로 쓸 거는 여기다가 좀 고쳐서 뺄 거는 빼고 조금 넣고 이렇게 하시면서 요거를 전체를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여기도 현장에서 하고 싶은 놀이와 그 이유를 설명하셔요. 그런 거예요. 말하세요. 제가 현장에서 하고 싶은 놀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경기도 지역에서 제가 뭐 인천 지역에서 현장에서 교사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전통놀이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전통놀이가 진짜 싫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고쳐서 써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예시가 여기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다문화도 있잖아요. 다문화.
그렇죠? 다문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해서 써놓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요거는 이제 그냥 요약만 했잖아요. 이런 건 살을 붙여서 진짜 말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도 공부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 지금 한 32페이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써놨기 때문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근데 문제는 말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들께서는 이 만능 틀을 돌리면서 말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거를 첫 번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문이 길고 이러는데 지문이 어려워요. 그렇게 막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논제를 내질 않아요. 특히 구상형 너무 어렵고, 요새는 이게 구상형이야 즉답형이야 구분도 안 가게끔 즉답형도 되게 긴 문제가 많이 나와요. 지역마다. 자, 그런데 단적인 예로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고 면접 과제를 드렸고, 그 면접 과제는 모범 답안은 지난주에 안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보시면서 제가 그리고 이제 개인 지도하면서 그 문제로도 과제도 많이 드렸는데 많이들 틀리게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면접 과제 모범 답안이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도록 하실게요. 자, 지난주에 드렸던 면접 문제입니다. 구상형 문제예요. 구상형 문제인데 이거 뭐 임보현 선생님 책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분들의 그런 생각이 담겨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보시면은 제가 구상형 한번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팽이 놀이 뭡니까? 놀이, 이게 이제 자유놀이인데 애가 팽이를 갖고 노는 거예요. 팽이 수업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자, 팽이 놀이를 가지고 열심히 하던 희연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팽이놀이 하다가 우리가 미술 시간이 이제 갑자기 된 게 아니고 지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희연이가 그린 그림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적어주는 거예요. 얘가 그림을 그렸는데 선생님은 여기다가 내가 이야기 만들어줄게. 선생님이 적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제 뭐 애하고 같이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적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놀이를 공유하는 시간도 또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한참 일과가 지나간 거예요. 놀이를 공유하는 시간에 절대 활동 수업이 아니에요. 놀이를 공유하는 시간에 희연이는 친구들과 그림 이야기를 함께 읽었고, 자기가 그린 거에 선생님이 적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재밌었던 거죠.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이야기를 같이 막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희연이의 이야기를 계속 기다리게 됐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더 없어? 또 해줘. 막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자, 궁금하다. 다음에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러면 뒤편은 또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야기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희연이가 내가 오늘 더 그려서 알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책을 완성했어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 이제 진행되어 온 내용도 이게 놀이인데 이 안에 배움이 많이 들어가 있죠. 글씨도 쓰고 이야기 만들기도 하고 아이들 간의 사회관계 영역에 상호작용도 하고, 이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놀이라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림 가지고 이야기 지어내고 그걸 또 쓰고 또 후속적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이게 어떻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놀이예요. 분명히 이 안에는 실의사 예자가 막 녹아 있는 거죠. 다 녹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희연이는 계속해서 이야기책을 만들고 여러 장의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담은 책을 또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막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처음에 애들이 너무 재밌어 했잖아요. 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너무 궁금해. 딱 이제 얘가 약간 재면서 내일 마저 해줄게.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얘는 또 신나게 또 막 만들어갖고 얘기를 들려주고 막 잘난 체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어쩐 일인지 아이들이 이전처럼 웃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제 재미없죠. 뭐 얘기가 그렇게 재밌겠어요? 어젠 재밌었는데 이제 오늘은 재미없는데 얘가 자꾸 하니까 그냥 딴 거 하고 막 애들이 이랬다고 하지마 이런 애는까지는 없었는데 좀 더 하면 이제 야 하지마 이러겠죠. 그래서 애들이 웃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연이가 당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자기 조절이라든가 아니면 얘네들이 내 얘기를 계속해서 재미있게 들어주게 하려면은 뭔가 전략을 개발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이제 바꿔야 되겠죠. 자기 조절이나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자, 위에 이야기 짓기 사례. 이거는 이야기 짓기 수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이하면서 이야기 짓기를 한 거죠. 자, 이 이야기 짓기 사례에 나타난 유아의 놀이와 학습의 특징을 두 가지를 설명하라고 했어요. 놀이와 학습의 특징. 근데 제가 이거를 선생님들한테 이제 하게 해봤는데 이거 정답 말씀하신 분이 별로 없어요. 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놀이는 뭐
놀이의 특징이 있잖아요. 놀이는 자유로움입니다. 놀이는 유아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접 끝나고 나서 선생님 학습이 안 들어있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이와 학습을 분리해서 그렇게 얘기하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그 다음 문제를 보세요. 자, 두 가지를 설명하고 문제가 이어져 있어요. 배움을 생성하는 놀이를 위해서. 얘가 핵심인 거예요. 요새는 놀이를 하는데 놀이에서 배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배움을 생성하는 놀이를 위해서 교사에게 필요한 역할 두 가지를 제시하시오. 요즘의 문제 수준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물론 이지선 유아인명에서 교수들과 함께 출제한 문제이지만은 요즘의 면접 수준은 이 수준을 넘어요. 자, 지금은 보시면은 지문이 그닥 길진 않잖아요. 근데 이 지문이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그런 지문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기 딱 힌트가 있어요. 배움을 생성하는 놀이를 위해서 교사에게 필요한 역할을 이야기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놀이와 학습의 특성. 일단 첫 번째는 놀이는 배움을 생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라고 여기 힌트를 팍 주고 있잖아요. 근데 놀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점수를 좀 어느 정도는 주겠지만은 그거는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유놀이만 그냥 놀이는 자유롭다.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 그래서, 그 면접, 이런 거를 어떻게 선생님들이 재현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복기가 안 돼요. 지금은 이제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지문이 길어졌기 때문에, 수험생이 잠깐 가서 막 하기도 바빴는데 이 출제 의도를 다 파악해서 이런 지문을 어떻게 만들어요? 지문이 요즘 이렇게 길거든요. 그래서 복기된 문제는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문제를 보고 출제를 파악해서 문제를 재구성해서 새로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평가원의 수준 높은 문제를 재구성해서 새로 낼 수 있는 여력이 저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문제를 내드리는 거는 연습을 할 가치가 있어요. 근데 엉터리로 막 만든 거 있잖아요. 배가 산으로 간다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모르는 거예요. 뜻을 모르니까 이 문제를 막 비슷하게 막 복귀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완전 자유놀이로 만들어갖고 놀이는 자유롭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딴 문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복귀한 문제가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굉장히 수준 높은 복합적인 그런 관점들을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타겟으로 하는 관점들을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충 한 거로 연습을 하면은 답도 대충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 문제도 맞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답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자, 교사에게 필요한 역할도 이거에 맞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맞게 모범 답안도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자, 이야기 짓기 사례에 나타난 유아의 놀이와 학습의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두 가지식으로 얘기하셔야 되겠죠. 첫째, 유아들의 놀이와 학습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답을 요구했던 거예요. 놀이와 학습은 분리될 수 없다. 그러므로 놀이를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일단 이런 답을 찾아냈다면 설명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 사례에 나타난 유아들은 교사가 계획한 교육과정 속에서 놀이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유아가 속해 있는 환경 속에서 놀이하면서 학습하고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례에서 뭐 희연이는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걸 좀 부연 설명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일단 간단하게 답을 내놓은 거예요. 이런 답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놀이는 자유롭다 이런 거라면 놀이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하지 뭐하러 이런 지문을 주면서 놀이와 학습의 특징이잖아요. 이거는 놀이와 학습의 특징. 그래서 놀이와 학습은 분리될 수 없고 아이들은 놀이하면서 배운다. 그러므로 교사는 배움을 생성할 수 있도록 놀이를 지원해줘야 된다. 그런 답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배움을 생성하는 놀이를 위해서 이제 교사에게 필요한 역할. 그러니까 이제 말하라는 걸 또박또박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앞에 문제랑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므로 첫 번째 교사는 유아의 놀이를 기록해야 됩니다. 놀이 기록은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교사의 역할을 이제 기록은 많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유아의 배움을 먼저 이해를 해줘야 되니까. 얘가 지금 놀이하면서 요거 배우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니까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아의 놀이 자체가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놀이의 주도권을 유아에게 주어야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외에 이건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2번도 요 문제도 교사에게 필요한 역할, 배움을 생성하는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도
답을 하나는 맞게 하시는데 하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다른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놀이를 기록하는 거. 두 번째는 주도권을 유아에게 주는 것도 있고, 이제 이거는 배움을 확장시켜 나가는 교사의 역할이면 돼요. 우리 해시리에는 이런 역할이나 놀이의 특성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캐치를 하면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타 여기는 이제 한마디 더, 이제 덧붙일 수가 있겠죠. 저를 뽑아주세요. 저를 뽑아만 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품위 있게 해야 되겠죠. 저 뽑아주세요. 이러면 안 되니까 저는 정말 잘할 수 있으니까 저는 여기 경기도에, 여기 서울에, 인천에, 그 다음에 경북에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말을 덧붙여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직답형 냈던 문제가 있는데, 직답형도 많이들 틀리셨더라고요. 문제를, 자, 직답형 보시면은, 처음에 여기 듀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듀이 얘기를 이제 참조해서 첫 번째 질문에 답하라는 얘기겠죠. 아니, 뭐하러 듀이 얘기를 앞에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실생활 관련 학습 주제 한 가지를 제시하고 그 주제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는 답을 할 때 듀이를 의식하면서 답을 해야 돼요. 실생활 관련 학습 주제이지만은 듀이랑 좀 연결시켜서 내가 듀이를 이렇게 소화했습니다. 그래서 듀이가 얘기한 것과 같은 실생활 훈련 중에서 난 이런 걸 할 건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학급의 규칙 정할 때 뭐 얘기를 해본다든가 실생활 속에서 불편했던 거 이런 거를 아이들이 서로 의견을 양보하고 이러면서 규칙을 정하는 그런 활동을 해보겠다. 이것도 돼요. 왜냐하면 듀이는 민주주의를 강조했으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는데 듀이는 뭐 워낙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걸리는 게 없을 거예요. 사실 뭘 해도 될 거예요, 대체로. 근데 이게 듀이적이라는 거를 조금 이렇게 같이 가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이야기하면 듀이랑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듀이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얘기를 하시면서 듀이가 얘기했던 그 많은 것 중에 싹 피해갖고 딴 거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제 답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 뭐냐 하면, 프레벨하고 듀이 중에 한 명을 골라가지고 내 교육관에 맞는 사람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프레벨과 듀이의 차이점을 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답안에도 보시면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실생활 관련 학습 주제는 바느질입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진짜 실생활 관련 주제니까 이거는 정말 듀이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발달 단계, 소근육, 눈과 손의 협응, 그래서 아이들의 호기심과 흥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듀이가 녹아 있어야 돼요. 답변에 듀이가 녹아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듀이가 썼던 용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쓰면서 듀이가 좀 녹아있게 답변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듀이가 워낙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꽃밭 가꾸기 이런 것도 돼요. 근데 사실 그건 이제 프레벨에서 더 많이 얘기한 거지만 듀이 얘기를 만약에 꽃밭 가꾸기를 내가 할 겁니다. 이런다면 또 듀이하고 연결지어서 조금 설명을 하면서 지나가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뭐 이제 온갖 걸 다 얘기했어요. 뭐 생태 체험 교육도 하고 온갖 걸 다 얘기를 했는데 뭐를 얘기해도 듀이한테 다 걸려요, 사실. 그런데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듀이가 하라 그런 거 얘기했을 땐 조금 덜 해도 돼요. 그런데 듀이랑 약간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 것도 듀이도 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관련을 조금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듀이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교육을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격길로 빠진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답하는 거. 뭐 요거는 이제 나는 뭐 듀이면 듀이, 프레벨이면 프레벨 다 좋아요. 그렇게 이제 답변해서 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 문제는 지난주에 이제 보셨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직답형 2번 문제. 자, 요거는 유아교육기관에서 경험했던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제시를 하는 건데,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얻게 된 반성적 지식,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이거는 진짜 선생님들께서 있었던 일들을 미리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데, 만능틀 안에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보니까 선생님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했던 경험들이 굉장히 소중한 경험들을 특이하고 정말 나의 장점이 되는 경험들을 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피력을 잘 못해요. 왜냐? 미리 정리를 안 해둔 거예요. 근데 약간 비슷한 얘기가 질문에 나올 때는 나를 최대한 부각시키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미리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해 본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나는 학교 졸업한 지도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면 이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거짓말을 하면 이게 벌써 거짓말인 티가 나거든요. 그러면 옛날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내가 유치원 뭐 어린이집 근무해 본 적 한 번도 없고 막 그런 경우에는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교생 실습들은 다 하셨을 테니까 교생 실습했던 거 기억을 떠올려서 굳이 저는 교사 경력은 하나도 없거든요. 헉헉 막 그런 걸 티낼 필요는 없고 제가 했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유아가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 내가 어떻게 해주었고 뭐 다른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셨고 굳이 뭐 저는 경력이 없다는 걸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거짓말이어서는 안 되겠죠. 기관에서 했던 일을 이제 내가 경험이 없다는 것만 빼고 진짜 내가 그 기관에서 경험했던 일을 좀 자세히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죠. 그럴 때는 미리 생각을 해둬야 돼. 안 그러면 없는데 버벅버벅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미리 생각을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미리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뭐 교사로 3년간 근무한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3년 정도 근무했으면 훌륭한 거잖아요. 새로 이제 교사가 되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거죠. 이럴 때는 밝히세요. 그런데 교사 경력이 없는 거는 막 자랑거리는 아니잖아요. 물론 막 나쁜 건 아니지만은 굳이 막 그 자랑도 아닌 거를 막 얘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어디서 몇 년간 근무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 마시고 그냥 선생님들이 이제 유치원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얘기하시면서 그때 얻었던 반성적 지식 그리고 그때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분들 그리고 나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었던 사건이라든가 뭐 그런 거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굉장히 뿌듯한 잘한 거 그런 거 말씀하셔도 돼요. 내가 이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순발력을 발휘해서 그 일을 잘 수습했고 그때 도움을 주신 분은 누구였고 내가 그때 잘했던 경험으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자신감을 얻었고 또 나로 인해서 유아는 이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이 생긴다면 또 그렇게 나는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저 같으면은 못했던 것보다는 조금 잘했던 거를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얘기하면서도 쭈삣쭈삣 이렇게 주눅이 들지 않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한 게 없으면 못한 거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해서 잘 얘기를 하시고 그 준비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즉답형 이런 문제 한번 드려본 겁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1차하고는 달라요. 2차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진짜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완전 배가 산으로 가는 문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문제는 굉장히 수준 높게 납니다. 1차도 그런데 2차는 어떻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수준 높게 나기 때문에 복귀가 좀 불가능한 상태로 나요. 복귀를 해도 완전히 엉터리로 복귀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진짜 제 이지선 유아명에서 드리는 수준 높은 문제를 자꾸 접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묻는 거구나. 그런 연습이 첫 번째 필요해요. 문제를 제대로 읽고 즉답형 같은 경우에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길게 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길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10분 정도 답변을 해야 되면은 구상형 4분 답변할 수 있고 즉답 1, 즉답 2 각각 3분씩 답변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한 1분 정도밖에 못 읽어요. 그것도 이제 요 앞에 채점가들이 앉아 있으니까 내가 막 이렇게 문제에 집중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빨리 읽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긴 지문을 읽고 캐치를 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읽고 정확하게 캐치하는 연습은 정말 필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캐치를 했는데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만능틀을 돌리셔야 돼요. 자, 우리의 공부는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만능틀을 돌리면서 외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 실전과 같은 문제들을 많이 접해보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이제 1차를 합격한 선생님이라면 정말 이거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정말 절박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되고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이다. 그럴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거는 만능틀 돌리는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능틀을 10번 정도 돌리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답하실 수 있어요. 단 돌리실 때는 어떻게 돌리셔야 됩니까? 1차처럼 막 말 안 하고 이렇게 안 됩니다. 진짜 면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10번을 돌리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제 수업 자료에 보면은 합격생들 영상과 발문 전사 자료가 많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합격생들 영상만 있고 문제하고 요약만 되어 있거나 뭐 이제 여러 가지 형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발문 전사가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부터 시작하세요. 발문 전사가 되어 있는 거를 옆에다가 밑줄 그으면서 요게 핵심이구나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진짜 샘플 영상처럼 그대로 해보세요. 그거부터 출발하는 거.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상을 보시고 그 지문에 이렇게 밑줄 그으면서 요게 핵심이야. 요게 핵심이야. 이렇게 해서 그대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조금 익숙하게 되면 입이 익숙하게 돌아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발문 전사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합격생이 한 거 얘기 들으면서 메모를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메모를 따로 키워드만 이렇게 메모를 좀 해가지고 이제 그 합격생 내가 좀 전에 본 영상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내가 메모한 거 보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다뤄드리는 모든 문제들을 다 말을 해보셔야 돼요. 자, 2차는 실기예요. 말을 하셔야 돼요. 목 쉬어 오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그 실전에서 만날 때, 저하고 개인지도나 실전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만날 때는 목이 쉬어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런 분은 잘해요. 목이 쉴 정도로 진짜로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목소리 막 소리 지르면서 하지 마시고 조그맣게 해서 목 안 쉬어오는 게 좋겠지만은 어쨌든 그 정도로 열심히 연습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게 좀 되면은 거울 앞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영상 틀어놓고 하면서 내가 찍은 영상 보시고 통렬하게 이제 제가 그 개인지도 하면서도 영상 찍어 오시라고 해서 같이도 보고 이제 그렇게도 하고 있는데 회차별로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같이 영상을 보면은 선생님들이 고개를 못 들어요. 진짜 완전 내가 객관화되네요. 막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영상을 자꾸 보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수정하고 2차는 실기다. 그 점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난주 답안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처음부터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